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기가 텍사스에서 목격된 사이버 캡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신 조태그 마이어 씨는 추가 정보도 함께 공유해주셨습니다. 방금 확인한 사이버 캡 같은 경우 기가 텍사스 곳곳에서 목격이 되고 있으며 지난 몇 주간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목격한 사이버 캡 이외에도 물 침투 테스트가 진행 중인 사이버 캡 역시 목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량의 생산 장비 이송 역시 목격이 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조립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이버캡 같은 경우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정책에 따라 아주 큰 요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다른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전해드렸던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스컴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7,500 전기차 세액공제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전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방 단위의 $7,500 보조금과는 개별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뉴스컴이 의도한 대로 테슬라만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주 단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 위치한 선거구를 대표하는 로카나 하원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케빈 뉴스컴 제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카나 하원 의원이 적은 내용을 보면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은 연간 55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며 2만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제조업체로서의 역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테슬라를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바이든 전기차 정상회담에서 일론 머스크를 무시한 것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까? 일단 로카나 의원 같은 경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슬라는 공장 자체를 정말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 헤드쿼터 역시 모두 다 텍사스로 옮기는 것도 확인하였으며 민주당에서 일론을 압박하며 전반적인 산업의 혁신 자체를 막으니 공화당에 올인하여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까지 목격을 하였습니다. 케빈 뉴스컴 같은 경우 사실 테슬라가 공장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건 최대한 인지도를 얻은 다음에 대선에 한번 출마해보자라는 게 정치적인 동기이고 실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나아지는지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게 아니죠. 본인 선거구 안에서 테슬라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의원도 민주당에서도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는 추가로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발표되고 오늘 GM의 주가가 9%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GM 같은 경우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한 추가 관세에 의해서 차량 평균 제조 원가가 3,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추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관세라는 건 원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던 물품에 추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건 초기 효과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원래는 수입해서 쓰던 물건을 미국 내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이 수입품을 대신하게 됩니다. 혹은 처음부터 다른 국가로부터 많이 수입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제조를 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세계화라는 단어와 함께 모든 기업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오프쇼링이 사라지고 자국의 제조 능력을 높이는 시간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런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지만 국가에서 낭비하고 있던 예산을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며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오히려 이를 상쇄시키는 모습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책 하나하나에 다양한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붙인다는 것은 테슬라에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지난 2023년 6월에 중국 레이트 포스트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2025년 첫 번째 분기부터 기가 멕시코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였고 그 결과 기가 멕시코 공장 건설을 계속해서 연기하였습니다. 또 실제 트럼프의 추가 간세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가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 우선순위에서 아주 크게 밀리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기가 멕시코 공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입하는 건 경쟁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텍사스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사이버캡이 충분히 생산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용도로서 미래의 기가 멕시코가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가 코앞인 상황에서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행보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바로 리비언에 66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해 준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최소한 그로스 마진이라도 플러스인 기업에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리비안의 재무제표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매 분기마다 리비언에서 몇 대를 생산하고 몇 대를 인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같은 경우 15,000대를 인도하였는데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 10,000대로 인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로스 프라핏이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그로스 프라핏이 뭐냐면 차량을 판매하고 얻은 매출 마이너스 이 차량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를 제하고 나오는 수익에 대한 마진입니다. 이외에 나오는 영업비용은 고려하지도 않았는데 원가만 빼도 마이너스 45%라는 겁니다. 이게 개선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개선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마진 또 보게 되면은 더 개판일 건데 영업마진은 퍼센티지로 보여주지는 않고 이제 에비타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비슷한 에비타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757밀리언입니다. 앞서 살펴본 그로스 프라핏이 마이너스 400 정도인데 이게 마이너스 757이니까 거의 마이너스 100%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 리비안 같은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실적을 바탕으로 증명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66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국가에서 대출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서 대량 생산에 성공해서 원가를 낮추겠다라는 게 리비안의 입장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전기차의 대량 생산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성공한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권 교체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주 큰 기회가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2025년 1월 20일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에 앞서서도 다양한 정책을 밝히고 있고 여기서 밝히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된 소식 역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시작을 위한 패스트트랙의 제한 조건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과 관련된 보도인데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 아주 빠른 규제 완화가 목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변혁이 목격이 되는 시점입니다. 또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격상 취임 이후 첫 한 달 혹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로보택시 및 자율주행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난 분기 테슬라의 어닝 자료입니다. 이 어닝 자료를 보게 되면 기가 텍사스 콜텍스 같은 경우 컴퓨팅 능력을 H100 클러스터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29,000대를 확보한 상황이었고 10월 말까지 5만 대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5만 대가 넘어가는 시점이 벌써 10월 말이었죠.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거진 10만 대가 됩니다. 이게 올해 말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벌써 버전 13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버전 13 같은 경우도 약 3만 대 내외의 GPU로 초기 버전이 트레이닝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GPU가 있다 하더라도 트레이닝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이죠.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이 3만 5천 대 내외의 GPU로 트레이닝을 한 모델조차 벌써 2배 이상의 컴퓨팅 능력을 바탕으로 트레이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콜텍스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거진 10만 대의 H100 GPU 컴퓨팅 능력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모델 규모가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되고 이 모델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 앞서 살펴봤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1월 말 혹은 2월 초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보택시 및 자율주행 규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점에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의 FSD 트레이닝 역시 같이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혹은 3월 정도 엄청난 기회가 테슬라에 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책과 테슬라의 기술이 맞물려서 한 번에 해결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선 테슬라의 4분기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불티나게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는 테슬라 차이나 현지 모습입니다. 이에 걸맞는 판매량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서 24일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는 16,700대를 기록합니다. 한 주에 지속적으로 17,000대 혹은 16,000대 이상의 차량이 중국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작년과 비교해도 지속적으로 더 높은 인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각 분기별 중국 내 테슬라 주간 보험 등록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4분기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누적 보험 등록수 같은 경우 지난 5분기 중 벌써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규 프로모션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4분기 더욱더 많은 인도량이 중국에서 미국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다른 전기차 판매량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다른 기업들 역시 여전히 우상향 혹은 안정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테슬라의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 호조는 사실상 예정된 미래입니다. 그 밖에 중국 내 판매량을 독일 3사와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독일 3사와 큰 격차를 보이며 앞서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단순하게 중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 3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점은 테슬라 차량이 가진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확인하였던 중국의 메가팩토리 12월 달에 공식 완공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소식을 테슬라 차님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 매출 및 EPS 기여는 점진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며 2025년 말 에너지가 EPS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훨씬 더 장기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옵티머스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생산 원가가 2만 불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준의 원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옵티머스를 생산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발표한 이후에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로봇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이런 다양한 로봇이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특정 환경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투자금을 유치해서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환경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라는 것 자체가 대량 생산에 한계가 됩니다. 투자금을 유치받아서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옵티머스가 성취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가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모든 경우에 특수해가 아니라 일반해를 찾고자 하고 있으며 일반해를 찾은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큰 시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장 낮은 원가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는 옵티머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자율주행이 대부분이며 아니면 자율주행을 가장한 원격 주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특수해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제일 원칙이라는 철학에서 나오는 결과의 차이이며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미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